결론은 바이든이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경기 침체 안 들어가게 노력을 할 거다. 근데 이걸 어거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노동시장 끌고 오면 결국은 선거 끝나고는 특히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간을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2월 노동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짜가 어디냐면은 3월 8일인 오늘 3월 10일 날도 촬영하고 있는데 3월 8일 날 발표된 미국의 2월 노동 데이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전망이지 않습니까? 금리 전망이고, 그리고 제가 이전 저희 채널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금리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물가축이고 두 번째는 노동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동축이라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인데 노동이 여전히 굉장히 현재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노동이 좀 쿨링되는 사인이 보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채권에 전문적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노동시장 데이터를 이미 기사로 보셨을 텐데 조금 우리가 적어도 마생투를 구독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보다는 한 껍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번에 이제 2월 달에 노동보고서에 발표된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영어로 non-farm payrol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인데 요번에 발표가 275K,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되냐면은요 27만 5천 건 정도가 2월 달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 시장의 서프라이즈였어요. 이렇게 이전에 주요 이제 미국의 IB들이 쭉 예측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10만 건부터 해서 28만 건까지 있는데 요번에 거의 여기 보시면 한 75개 IB들이 예측한 거 75개 맞나요? 맞습니다. 거의 주요 IB들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그 IB들 중에 요번 발표 수치보다 더 높게 예상한 건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여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IB들의 2월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예요. 생각보다 노동이 강한 걸로 나오는데 근데 아무튼 이 데이터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외형적이고요. 안으로 뜯어보면 조금 얘기가 다른 거 달라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2월달 노동 데이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널에 발표됐던 예를 들면은 요번 2월달 데이터니까 1월달에 비농업 부분 발표됐던 것들을 영어로 리바이즈, 그러니까 약간 다시 수정치를 다시 산정한 발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발표를 하면서 지난 1월달에 발표했던 잠정 추계를 다시 수정을 발표해서 1월달 수치를 다시 재정산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잠정 추지가 원래 1월 달에 35만 3천 건 정도 고용 일자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1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한 수치가 22만 9천이에요. 즉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한 달 동안 수정으로 1월 달 걸 다시 계산해 보니까 10만 2천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1월달 발표치에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그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전에 이제 초기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 달에 수정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재산정을 해본 건데 지금 보면 요번에 2월달 발표할 때 1월 재산정한 게 12만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2월 수정치를 보면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격월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계속 이제 초기 발표보다도 이후에 추정 발표치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번 달 나온 것도 275인가요? 27만 5천도 사실은 다음 달에 꽤나 많이 하향 조정될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죠, 이 숫자를.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노동보고서에 우리가 양축이잖아요. 한쪽은 고용 현황 숫자, 비농업부 고용 일자리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고, 세 번째는 주간 임금, 뭐, 이런 성장률 세 가지가 큰 축인데, 요번에 또 하나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애매했다기보다 시장이 약간 이렇게 2월 노동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렇게 고용 숫자는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또 실업률은 또 2022년 2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9%로 실업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3.9로 나왔고, 보면은 이게 지난 한 2년간의 실업률 추계거든요. 보면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실업률이 3.4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스텝 계단으로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고 3.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업률은 지난 2년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죠. 이건 또 아까는 일자리 숫자 늘은 거는 이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얘기인데, 또 실업률이 이달에 이렇게 올라간 거는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거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실업률이 좀 3.9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바로 실업률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오늘은 제가 요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가 부분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좀 스티키한 부분이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가 여전히 높게 나온 게 우려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높게 나온 게 우려사항이었는데, 그래서 특히나 1월 달에 좀 큰 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죠.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월간 전월 대비한 걸로 큰 폭으로 올라서 1월 달에 좀 많이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 좀 많이 떨어졌어요. 0.1로에서 거의 0.1만 증가를 해서 이렇게 임금 올라가서 가는 부분을 좀 우려는 좀 약간 줄여졌는데, 이게 2월 달에 0.1 정도로 증가를 한 거는 이건 언제냐면은 이것도 거의 한 2년 만에 최저치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 거는 좀 굿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노동 데이터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도 노동시장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인데, 작년 아마 제가 한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방송을 한 얘기인데, 또 한번 자세히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BLS, 이게 미국의 노동통계청인데,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크게 그 일자리 수 조사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농업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일자리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이스타빌리시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일자리를 몇 개나 더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그래서 한 자료고요. 그래서 숫자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일자리를 몇 개 늘렸냐 조사를 해보니까 27만 5천 개 정도 조사했다는 걸 조사가 된 건데,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또 하나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노동통계청이 영어로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미국 가게들한테 직접 다 좀 서베이를 다 하는 거죠. 서베이를 해서 이번에 취업 얼마나 하셨나요? 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가가호 이렇게 좀 다 서베이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조사한 거랑 그리고 그 개인들한테 가게에 조사한 거랑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와 취업자 수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우리가 또 신규로 그러니까 채용했습니다라면 실제로 그럼 거기에 또 취업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라는 게 기업에 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요 색깔이 이스타빌리시먼트에서 요번에 발표된 수치인데, 이렇게 해서 요번에 27만 5천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업에 조사한 거는 이달에 27만 5천 개가 일자리 증가를 한 걸 나오는데, 하우스홀드, 가정들한테 조사를 한 결과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8만 4천 개가 줄어들었어요.
즉 원래는 이렇게 증가가 얼추 비슷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기업에 조사한 거랑 가계에 조사한 거랑 얼추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괴리를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에 조사한 이제 이스타빌리시 숫자가 우리가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로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서브 자료로는 가계에 조사한 걸로 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에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 조사되는 이제 기업 조사한 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큰 폭으로 일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계 조사한 걸로 보면 오히려 3개월 연속으로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네요. 미국 가계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18만 4천 개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게 지난 3개월 동안에 오히려 기업들 조사한 걸로는 이렇게 계속 3개월 연속으로 큰 폭으로 늘은 걸로 드는데 가계 조사한 거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보통 이제 이게 일자리 는 것만큼 가게 개인들 취업도 같이 있는 걸로 나와야 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눴을 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파트타이머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파트타이머 일자리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갖고 먹고 못 사니까 더블 잡을 많이 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파트타이머에서 뭐든 간에 하나로 다 카운팅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들은 한 명이 여기도 일하게 되고 저기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자리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파트타이머가 많아지면 이렇게 하우스홀더와 기업들의 조사한 이 데이터가 확연히 차이 나게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트타이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볼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계 조사를 하게 되면 너 당신 일하고 있어요? 하면은 자기가 파트타이머로 두세 개 뛰고 있지만 내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로 카운팅 되잖아요. 비록 일자리 수로 얘기하면 두 개, 세 개 원래 나와야 되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로 저는 취직했다는 거 하나로 카운트 되니까 이게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냐면 보시면은 요 페이롤, 이게 그 기업에 조사하는 이제 우리가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2월부터 2월 이후에 계속 누적 수치가 이렇게 우리 공식으로 발표되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비농업 부문 데이터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개인들 가계에 조사하는 걸로 본 그러니까 저기 인플로이먼트 그죠? 맞습니다. 여기 하우스홀드의 개인 기업에 조사한 하우스홀드 서베이 그러니까 가계에 조사한 숫자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들은 늘고 있지 않아요. 가계 조사한 걸로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기업에 조사한 페이롤과 그리고 가계에 조사한 누적 취업자 숫자는 거의 900만 명 차이 납니다. 굉장히 큰 누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기보다는 자세히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가계 조사한 거랑 기업에서 일자리 몇 명 늘었어요 하는 거랑 이렇게 한 900만 명 차이 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파트타이머나 그런 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풀타임 잡과 파트타임 잡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볼게요. 특히나 보면은 여기 진한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요? 요 색깔이 그 월별 풀타임 일자리 증가 숫자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바 차트는 파트타이머 일자리 증가 숫자인데 자 보세요. 최근 3개월로 됐어요. 최근 3개월. 최근 3개월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풀타임 잡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죠. 반면 이게 지난 3개월 연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3개월간에 이런 이제 그 기업 조사한 거와 가가호 조사한 게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일자리 많이 늘었는데 개인들 가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걸로 설명을 해야겠죠. 즉 풀타임 잡은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주로 파트타임 잡만 잔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건 노동의 질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게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아까 월별 주사를 얘기했는데 작년 2월 달부터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지난 1년간에 풀타임 잡은 28만 명 감소했고
파트타임 잡은 거의 100만에 육박한 92만 명이 늘었다는 거고요. 특히나 더더욱더 특히나 최근에 그게 아주 큰 폭으로 이런 양상이 더 금년 들어서는 정규직이 안 늘고 있어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파트타임만 미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특히나 이게 양질의,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양질의 일자리고 파트타임이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풀타임 잡이 늘어야 어떤 그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파트타임 잡이 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풀타임 잡이 줄고 파트타임 는다는 건 굉장히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그 상황이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뜻의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첫 번째는 풀타임 잡과 파트타임 잡이 굉장히 그 괴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정규직은 줄고 있고 파트타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의 양태가 금년 들어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측면 하나랑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자국 출생자가 취업한 거랑 그리고 해외 출생자들이 미국에 취업한 추세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 데이터 안을 보면은 특히나 요번 지금 아마 화면상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요번 2월달 데이터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산 그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오히려 지난 3개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근데 이게 감소한 폭이 한 200만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이제 최근 여기 제가 좀 써머리를 하는데 최근 3개월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일자리는 24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출산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반면 놀라지 마세요. 해외 출생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이겠죠. 이민 온 사람들이고 또 사실은 이건 이민을 왔다는 건 정식으로 legally 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illegally 불법 이민자들이죠. 불법 이민자들과 다 추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민자, 불법 이민자 다 포함한 건데 와우 2월 달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냐면은 2월 한 달에 레코드 120만 명이 취업이 전월 대비 일자리 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120만 명이 늘었다는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민자라고 했는데 이민자는 크게 두 가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이민자, 불법 이민자인데 특히나 이제 한 달에 100만 명 이상 일자리 늘었다는 건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요번 2월달 노동 데이터 안에 보니까 미국 내에 자국 출생자들의 취업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민자가 2월 한 달에 120만 명 늘었는데 이 120만 명의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다. 이렇게 좀 일자리 데이터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좀 더 얘기했고요. 이건 사실은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누자면은 자 보세요. 요 네이티브 미국 내의 취업자들과 원래 포린 취업자가 이렇게 같이 꾸준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2014년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후에 보면은요. 미국 내의 자국의 취업자 수들은 이렇게 했다가 조금 늘다가 오히려 재차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 여기 정리해 놨네요. 2018년 5월 달 이후로 미국의 자국 출생자들의 일자리는 거의 제로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제로 상황이고 우리 처럼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외국 이민자들 일자리는 아주 큰 폭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한 2년 동안에 380만 명 일자리 늘었어요. 거의 400만 명 정도가 일자리 늘었죠. 이렇게 자국민들은 일자리가 거의 제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민자들한테 일자리가 큰 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난 6개월 동안에 창출된 거의 대다수의 신규 일자리가 다 해외 출생자 근로자에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큰 이슈거든요. 좀 더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해외 출생자들이 많이 늘었던 게 이게 다들 거의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멕시코 부근에서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게 미국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에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 우리 일자리를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보면은 불법 이민자가 얼만큼 늘었냐면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더 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민자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특히나 불법 이민자가 바이든이 굉장히 그런 불법 이민에서 느슨한 정책을 하면서 이제 불법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그 일자리에 또 미국의 인들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그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반면 미국의 본토의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이슈는 굉장히 상당히 큰 이슈고, 만약에 이 불법 이민자를 느슨하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되라고 하면은 바이든은 굉장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건 간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트타이머 일자리를 늘려서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숫자를 좋게 보이려 노력한다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아까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바이든이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경기 침체 안 들어가게 노력을 할 거다. 왜냐면 경기 침체 들어가면 바이든이 선거에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근데 이걸 어거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노동시장 끌고 오면 결국은 선거 끝나고는 특히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좋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도 이거 좀 더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2월 노동시장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